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우 멘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기준금리 결정 관련해서 발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리를 동결하네, 인상하네, 인하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2022년 11월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2022년도부터 미국이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자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24년 5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였습니다.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사람들이 밖에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5.5에서 5%, 그리고 4.75 이후에 2024년 12월부터 4.5%로 해서 현재 시점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촬영하는 날이 2025년 7월 달인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4.5%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금리 인상,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별로 좋지 않죠. 나간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대출 금리를 갑자기 인하를 해주고 대출도 뭐 잘해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대출을 막 원활히 일으켜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주택을 사든 주식을 투자하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은행에다가 오히려 맡겨놓고 이자를 안전하게 받아갈 수 있겠죠.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금리를 만약에 올렸을 때 기업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제 말 그대로 대출, 그냥 대출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적금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있으면은 이 금리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크게 생각을 해볼게요. 평소에 대출 연이자가 1%였어요. 연이자가 1%였는데 갑자기 금리를 10%로 올린대. 자, 그러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게 되면은 1%면은 100만 원이었는데 10%면은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는 한 달에 거의 한 8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1년에 100만 원 이자라면은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되게 좀 부담감이 좀 덜해지겠죠. 이자가 줄게 되면. 자, 그러면은 기업이 돈 빌리기가 어려진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을 싫어하겠죠. 왜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나 확장을 덜 하게 되고 돈을 더 아끼게 되겠죠. 나간 지출을 줄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또는 사업 확장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 수익 기대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 위험한데 차라리 예금이나 채권하자 또는 적금이나 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장의 자금은 많이 융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는 압력, 하락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번에 뭐 새로운 전기차 개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기차가 이제 곧 출시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언가 얘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혁신하고 있구나, 그로 인해서 새로운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냥 계속 유지나 할란다,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처럼 막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이 배팅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거를 만약에 원한다면은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이 적어요. 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완전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예금 이자가 막상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연이자 10%씩 챙겨주다가 갑자기 연이자 1%밖에 안 준다. 아니면 이자가 없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돈을 은행에 맡겨 놓겠어요? 안 맡겨둬요. 아, 그냥 그 돈으로 찾아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나 하자. 뭐 코인을 사든 해외 선물을 하든 뭘 하겠다. 왜? 아니,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계속해서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상 굴리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주식으로 더불어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그러한 상품들,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실제로 나올 때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기술주나 성장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고, 처음에는 금리 인상이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주는 미래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 매번 혁신적이고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많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왔는데 별로다 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얘들은 좀 제가 따로 좀 포인트를 좀 적어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 쉽다. 자, 그러나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 이후로 그 후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동결인 상태예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혁신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연준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 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5년 기준금리 발표 일정입니다. 자, 2025년 기준인데 이게 보통 26년, 27년 거의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7월 30일에서 31일 사이, 9월 17일에서 18일 사이, 29일 30, 10일에서 11일, 이게 왜 이렇게 이틀로 잡혀 있냐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요 이제 새벽 시간대 또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새벽 3시 막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좀 잡아놨고요. 7, 9, 10, 12 이때 이제 총 4차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OMC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이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일단 의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파월이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날, 2024년 9월 19일 날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2년도 거의 한 1월 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7월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2023년 1월 전까지 엄청 오르다가 이후에도 조금씩 더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다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뭐 간단한 감기 아니냐, 뭐 약 먹고 치료되겠지 했는데 생각 외로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사망자가 나오고 바이러스 자체가 되게 금방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주가들이 폭락을 하고 뉴욕 증시 폭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었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다가 2024년 9월 달쯤에 이제 코로나 좀 안정되었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 조치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무시한 호재와 그리고 주가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날 잘 보세요. 자, 2024년 9월 19일 날 원래 이전치가
5.5%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예상치는 한 0.25%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마이너스 0.5% 하락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치가 5.5에서 바로 5% 금리까지 마이너스 0.5%를 낮춰버렸어요. 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9월 19일 날 이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3시쯤에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자, 9월 19일 날 새벽 3시에 나스닥이 처음에는 내려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막 움직이다 다음날 다시 또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다가 결국에는 지속적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아주 난리 났습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난리가 났어, 아주. 그래서 이때 저도 이제 봤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이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는 오르지 않겠나 생각은 당연히 있었지만, 저때 당시 트레이딩한 시점에서는 몇백 포가 막 나스닥이 우악 올라갔다 날려. 이건 뭐 자이로 드롭 한 연속 한 6번 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나게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날 차트 보고 있으면 심장마비 걸려서 그냥 저 세상 갔을 수도 있는 그 수준의 변동성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후에 시장이 점점 안정화가 되더니 다음날 오전 8시를 좀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날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스닥이 2024년 9월 19일 대략 한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인데, 자,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후에 쭉 계속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쭉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얘들이 2월 중순 좀 넘어갔죠.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관세 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내려갔고 밑에 121선 라인을 강하게 깨지면서 여기서부터 또 초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영향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 세계 관세를 매기겠다. 그것도 뭐 1%, 2%도 안 해. 뭐 50%, 100%, 200%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관세 정책을 펼치다가 관세 정책 한 90일 유예할게 했더니 갑자기 주가가 또 올랐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었다. 다만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그 관세 정책을 좀 유예하겠다, 좀 완화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현재는 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025년 3월 그리고 이거는 6월 FOMC 점도표 및 경제전망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날 3월 달에 발표했던 FOMC 위원 19명이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은, 자, 2025년 5월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게 4.5, 4.25, 4.0, 3.75, 3.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점도표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었냐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한 3.75에서 4.0에 지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대략 한 3.5 정도, 3.2에서 3.5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 2027년도에는 한 3.0에서 3.25 정도로 FOMC에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금리는 이 정도 유지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자, 6월 달에 발표를 보니까 보시면 아까는 거의 4.0에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 여기에 좀 많이 몰려서 얼마냐면 4.5에서 4.25에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2025년도 기준이고, 자,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는 대략 여기에 좀 많이 몰렸는데 이게 4.0에서 3.5 사이, 그리고 2027년도에는 지금 보면 3.25에서 3.5 사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예상외로 3월 달보다 조금 위쪽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위쪽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또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6월 달 것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되게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가 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기준금리 발표 전후로 차트 움직임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1단계 발표 전, 지표 발표 전에 새벽 3시 지표가 있다.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구간으로서 투자자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횡보 구간. 이때는 사람들이 그냥 저 밑에 매수, 저 위에 고점 매도 이렇게만 잡아놓고 그냥 체결되면 체결되라 아니면 안 할란다 이런 마인드로 좀 매매하는 패턴이고, 이때 당시에 거래량 감소 패턴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단계로 발표 직후에 급등락 구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예상보다 매파적이면 급락을 하게 되고 비둘기파적이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반응은 과잉 반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주가가 막 1시간도 아니야 몇십 분만 와 몇백 번 왔다 갔다 뭐 대장 4시간 하는 것처럼 완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락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발표 직후에는. 자, 그러다가 한 2시간, 3시간, 다음날 오전 그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이 다시 줄어들다가 그 다음날 투자자들이 정신 차리고 소화를 하면서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버리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의 추세가 상승 추세면 뭐 상승하겠고 하락 추세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금리 인하해서 오히려 급등을 하면은 다음날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방향성은 바로 3단계 이 구간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때 실제 추세 방향이 터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 19일 FOMC 기준금리 발표 전후 차트 움직임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분봉인데 6월 19일 날 보시면은 이제 새벽 3시에 얘들이 막 급등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작아 보이는데 지금 21,900에서 거의 한 22,100이니까 거의 한 200포, 조금 200포 정도를 얘들이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동결했거든요. 동결했어요. 사실은 트럼프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히려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관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관세로 인한 영향은 일부 이제 미국 시민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이날에는 했었습니다. 자, 이날에 했었는데 막상 다음날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금리 동결을 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을 했었지만 다음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녁 11시, 12시 이제 넘어가면서 저점을 찍었었고, 이후에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또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도표 다시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점도표에 19명의 위원이 여기가 4.5% 구간인데 4.5% 이상의 구간에는 아무도 투표를 안 했어요. 말 그대로 4.5나 4.0, 3.75, 3.5에다가 오히려 투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 점도표의 영향도 큽니다.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왜냐면 사람들이 점도표를 보고 그래도 위원들이 4.5를 초과하는 뭐 4.75나 5.0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은 전혀 없겠구나. 오히려 동결하거나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오르지는 않겠구나. 그 이후에도 뭐 보시면은 금리를 오히려 뭐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 트레이더들에게 유용한 꿀팁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FOMC 발표 직후에는 일단 감정적 매매를 지양을 하시고요. 최소 한두 시간은 시장의 해석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애매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굳이 할 거면 진짜 위아래 막 걸어두세요. 막 아까 보셨다시피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방향성을 확인한 뒤에 눌림목 구간이나 돌파 구간에서 진입하는 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일단 확인하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진짜 올라간 추세로 나왔구나. 금리 인하했고 시장의 흐름도 매수고 울트라 차트 매수다. 자, 그럼 그냥 매수 쪽으로만 대응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금리를 뭐 동결했다. 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해버렸다. 그러면 뭐 하락할 것이니까
어떻게? 오히려 매도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벽 3시 발표였으면 한 새벽 5시나 6시 또는 다음날 차라리 매매를 하신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날에는 원하는 추세,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날보다 그 지표 발표하는 그 시간대보다는 오히려 다음날 거래하신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FOMC 이제 금리 발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거 점도표 보는 방법, 그 점도표에는 FOMC 위원들이 다 이제 뭐 나는 얼마 정도 봐요, 얼마 정도 봐요 이렇게 투표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시장의 흐름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특히 수익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이 점도표 보는 방법들, 그리고 FOMC 위원들이 어떠한 발표들을 하는지,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이라든지 매매 방법들, 매매 노하우,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 라이브로 듣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시면 또 편하게 들으시고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자료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